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날이 이제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날이 추워지면 길이 얼어붙고 길이 많이 미끄러워지고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디에 부딪히거나 충격을 받아서 앞니에 이제 앞니가 외상을 받아서 깨진 경우에 치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증례를 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니가 깨지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저도 제가 당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앞니가 깨지거나 다쳐서 오신 분들 보면 되게 많이 속상해하시고 놀라기도 하시고 좀 그러세요. 그래서 일단은 놀란 것도 놀란 건데 앞니는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 앞니가 깨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그 대화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니는 일단은 형태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형태 회복. 이제 앞니도 깨진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일단은 그 외상으로 인해서 상처가 난다. 치아가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뿌리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전 동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앞니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는 이제 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겠죠. 치아 속은 치수강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뿌리 끝쪽에서 신경과 혈관이 들어와서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 외상으로 인해서 충격이 왔을 때 치아가 뒤틀리는 힘을 딱 받겠죠. 뿌리 끝쪽에서도 뭔가 뒤틀리는 힘을 받을 거고 왜 슬로우 비디오 같은 거 보면 야구공이나 골프공 같이 단단한 공들이 야구 배트나 아니면 골프채에 딱 맞는 순간 그 단단한 야구공도 그냥 슬로우도 아니고 슈퍼 슬로우 모션으로 봤을 때 공이 막 변형되잖아요. 공이 쭉 날아오다가 배트에 맞는 순간 공이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야구공이. 그 단단한 야구공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데 그 치아가 충격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비틀림이 일어납니다. 치아가 충격을 받았을 때 치료의 예후를 결정하는 요인은 신경과 혈관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들어오는 혈관이 혹은 신경이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 그래서 혈관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충격, 뿌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치아가 이 정도로 비틀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이렇게까지 변이가 심하면 혈관이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가 치료의 예후를 그 치료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즉 충격의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가 돌아왔고 혈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혈액순환도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고 단지 치아 주변에 치주 인대가 충격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씹을 때 약간 아픈 통증이 대략 한 2주에서 4주 정도 지속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혈관이 끊어졌다면 이 안에 혈액 공급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피는 죽은 피가 되고 죽은 피는 왜 선짓국 되게 영양이 좋잖아요. 돼지의 피로 했다는 선짓국도 영양이 좋은데 피에는 굉장히 많은 양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고여있는 피는 세균들이 자라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피가 고여있게 되면 여기 균이 번식하게 되고 뿌리 끝쪽으로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치아 내부의 조직이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 치료를 함으로써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충격 양에 따라서 이제 신경이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혈관이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거는 아니고 다만 단순히 이제 치아가 힘을 받았을 때 크라운 치아 머리 부분이 깨진 정도에 따라서 좀 적게 깨졌을 때는
치아색 나는 레진으로 충전해서 치료를 마무리하게 되겠고요. 좀 많이 깨졌을 때는 크라운을 씌워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각각 증례를 보고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넘어진 거는 아니고요. 어딘가에 부딪혀서 그때 젓가락을 잘못 씹었다고 하셨나? 하여간 뭔가 충격을 받아서 치아가 요만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깨진 양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다듬어서 레진으로 떼움으로써 원래 치아의 형태를 복원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레진으로 떼운 다음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 부위가 이렇게 깨져 있었는데 여기를 레진으로 채워서 그날 치료를 마무리를 했었던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레진의 가장 큰 장점은 기공 과정이 없기 때문에 당일날 하루에 이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조금 많이 깨졌습니다. 이분은 좀 어딘가에 세게 부딪혀가지고 많이 깨졌는데 치아 귀퉁이 뿐만 아니라 치아가 전체적으로 길이가 이렇게 짧아진 모습이죠. 이것도 크라운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일단 레진으로 떼운 후에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었는데요. 이제 이만큼 이렇게 깨져 있었는데 깨진 부분을 치아를 좀 다듬어서 전체적으로 레진으로 좀 떼어놨습니다. 끝에는 옆에 치아가 이렇게 파여 있기에 일부러 파인 효과를 살짝 줬는데 그럴듯한가요? 어쨌거나 레진을 이용해서 좀 많이 깨졌었지만 그 치료를 잘 마무리를 했었던 모습이고 다행히 이게 대략 한 3년 정도 지난 케이스인데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균보다는 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크라운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나중에 레진이 다시 떨어지거나 레진이 마모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레진의 장점 두 번째는 치아 삭제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게 또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레진이 깨지면 뭐 다시 레진으로 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체를 깎아야 되는 크라운보다는 경과가 좀 좋지 않을까, 좀 치아를 좀 보존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좀 더 많이 깨진 케이스입니다. 원래 치아가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거의 3분의 2, 4분의 3가량이 다 깨져나가 있고 이게 치아가 깨지면서 치아 속에 신경 있는 부위까지 노출이 되어서 치아에서 피가 나는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그날 다치고 바로 병원 응급실에 가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채로 이제 다음 날 저희 치과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땡땡월드 아이스링크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쳤다고 했는데요. 이제 일단 앞니가 멀쩡히 있던 앞니가 이렇게 되면 속도상한 정신적인 충격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왜냐면 내 앞니가 다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뭔가 탁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통증도 있고 이분은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경 치료를 했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치아 원래 이 형태를 복원하려면 치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경치료 후에 포스트라고 불리우는 그 신경관 내에 기둥을 세워서 치아를 어느 정도 쌓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크라운 치료를 해서 치료를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건 치료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신경치료를 마무리했고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를 씌우기 위해서 좀 다듬고 기둥을 이렇게 붙여놓은 모습이에요. 기둥에는 메탈로 된 기둥도 있고 이와 같이 치아색 나는 기둥도 있는데 이분은 앞니이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 즉 자연스럽게 씌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속 기둥을 쓰게 되면 속의 금속 색깔이 올세라믹 크라운을 하게 되면 이게 묻어나오기 때문에 올세라믹 크라운을 할 때 치아 속에 색이 묻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치아색 나는 기둥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치아색 나는 기둥이라기보다는 아이보리, 투명, 반투명 뭐 이런 어쨌거나 기둥을 붙였습니다. 재질은 그 뭐 파이버 리인포스드, 그러니까 안에 막 가느다란 파이버들이 잔뜩 있고 그걸 플라스틱 같은 걸 레진으로 경화를 시켜가지고 강도를 보강한 재질인데요. 이 상아질과 그 강도나 이런 것들이 흡사해서 오히려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꼭 심미적인 데가 아니더라도 이런 파이버 포스트를 쓰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심미적인 이유가 더 컸기 때문에 치아색 나는 기둥을 이렇게 붙였고요. 이 끝에 파란색 페인트 보이죠? 이거는 제품의 그 직경을 표시하는 칼라 코딩된, 그러니까 보라색은 뭐 몇 미리, 뭐 빨간색은 몇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건데, 이거는 그대로 쓸 건 아니고 이제 쌓아 올린 다음에 다듬으면서 다 지워질 거기 때문에 혹시 저 보라색 점은 그냥 계속 갖고 살아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기둥이 흔적이 약간 비치는 거 보이시죠? 기둥 붙여놓고 기둥에 의지해서 이제 레진을 이용해서 코어라고 불려요. 저희가 이제 코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에 이를 씌우게 되면 이게 붙어있질 않기 때문에 치아가 길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어진 부분을 레진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채워 놓은 모습입니다. 그냥 레진을 붙이면 붙지 않기 때문에 좀 전 사진에서 보셨던 포스트를 이용해서 레진 코어를 고정을 시킨 모습이고, 이렇게까지 하면 사진으로 보면 색이 다르지만 그 모형을 보면 원래 치아처럼 그렇게 이제 치아 형태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크라운을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제 올세라믹 크라운을 제작을 해서 올세라믹 크라운을 이용해서 앞니 두 개를 수복을 한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붙인 당일날 찍은 건데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였어서 약간의 접착제 흔적들도 보이고 합니다. 어쨌건 큰 티가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 사진은 이제 붙이고 일주일 후에 체크할 때 찍었던 사진인데, 붙인 직후에 비해서 잇몸 라인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졌고 좀 깨끗해졌고, 이 사이는 뭐가 좀 끼어 있어서 치실을 꼭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변에 검은 거는 앞니는 이제 좀 멋스러운 사진을 위해서 이렇게 쭉 검은색 책받침 같은 받침을 대고 찍기도 하는데, 그러면 훨씬 더 시쳇말로 간지나는 간지나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서, 네, 앞니는 이제 이렇게 찍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치료 후 일주일 후의 모습인데, 처음에 뿌리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 다쳐서 앞니가 깨지고 했을 때에 아무래도 이제 그 속상한 마음이 그래도 끼고 났을 때는, 치료를 마무리했을 때는 좀 밝은 미소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보람이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오늘은 앞니 외상에 대해서 그 수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복한다는 거는 뭔가 모양이 변했거나 충치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아의 구조가 사라졌을 때 그걸 때우는 치료를, 소위 때우는 치료를 그러니까 수복한다, 수복 치료라고 저희가 이제 교과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때우고 아니면 심한 경우에 어떻게 씌우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날 춥고 이제 눈도 오고 길도 얼고 미끄러울 텐데 낙상 꼭 주의하시고요. 뭐 넘어지게 되면 이가 다치는 경우보다는 이제 뭐 어디 손목이나 이런데 다리 관절이나 이런 데가 다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쨌거나 우리의 건강은 소중하니까 다치지 않고 조심하셔서 항상 건강한 겨울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